시작해 봅시다. 시작. 먼저 첫 페이지에 하나 보고 넘어갈게. 3번? 공통으로 좀 많이 틀렸거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그거는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앞에는 뭐 개념이긴 한데, 3번 그림 가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고, 시간 체크하라고 해서 항상 2초 지났을 때, 안팎의 하전 상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하전 상태. 나는 자극을 준 후 2초 동안 A, B, C, D 지점에 각자 측정한 막전의 변화. 2초 동안 측정한 막전의 변화. 오케이.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했고, 지금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원래 안쪽은 마이너스에 맞지? 자극이 없으면 마이너스 70mV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근데 지금 안쪽에 플러스가 돼 있네? 그지? 이거는 지금 탈분극이 됐거나, 어쨌든 활동 전인 상태. 뭔지 알지? 0에서 30mV 그 사이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2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따져보면 얘는 뭐니? 한 번의 활동 전이를 다 겪었지. 2초 동안에. 그지? 근데 다른 애들은 활동 전이 이제 시작됐거나 아직 안 왔거나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자극은 어느 쪽에서 준 거야? 이쪽에서 준 거야. 이쪽. 맞지? 그거도 순서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뭔가 헷갈리는 게 썼나? 좀 틀린 학생들이 꽤 있는데, A 지점에서 D 맞지? 지금 방금 자극 요쪽 준다고 했지? 그 다음에 지점 B에서 탈분극이 일어나 막전이니까 급격하게 상승, 맞지? 그지? 지점 B가 지금 안쪽이 플러스가 돼 있다라는 거고, 지점 D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해서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어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활동 전일 때도 안 쉬고요. 쉬고 있을 때도 계속 이래요.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거만 생각하면 되지.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보내는 게 맞나? 생각하면 되는데, 맞지, 그지? 나트륨 이온 밖으로 나가고 칼륨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몇 대면? 3대 2라고 했어. 맞지?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 개념이라서. 6번으로 갈게요. 야, 5번 이거 풀 수 있겠지, 이거? 이 자료만 해석을 해볼까? 이 자극을 주고, 이거 마리집 조심해야 돼. 그지? 마리집 조심해야 되고, 마리집에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은 뭐가? A와 B, 1과 2는, 1과 2는 시간. A가 뭐니? 이걸 뭐라고 하지? 랑비의 결절. 혹시 알고 있니? 용어? 알고 있어야 돼. 노출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리집은 뭐지? 일종의 전선을 까만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야. 거기서는 누전이 안 돼요. 전기가 발생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B 구간에서는 아예 전기가 발생 안 하는 거고. P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이거 지금 자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걸로 봐야겠다. 전체를 봐야지. 가능 운동률은 X, 흥분이 축삭동이 말단 방향 각 지점에 도달하는 데 경과된 시간 나타낸 것이다. P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P로부터 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쭉 이어진단 말이야, 신호가. 그지? 근데 이렇게 감싸져 있는 부분은 이건 시간 개념이 없어. 왜? 아예 전위가 안 바뀌니까 거기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고 또 노출된 부분에서 이렇게 노출된 부분, 이게 각각이 랑비의 결절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5번에 보면 기억, 가의 B에서 활동 전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리집이지. 마리집에서 발생 안 하는 거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구간 A에서의 그래프는, A 어디냐? 그래프는 이와 같이 나타나고, 구간 B에서의 그래프는 1과 같이, 맞죠? 맞지? 노출된 부분에서만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그 마리집에서는 데이터가 없지, 아예. 점점. 없다는 말이다, 이거는. 그지? 다음, 1은 랑베의 결정 아니죠. 그지? 마리집이죠. 그렇게 해석돼야 되고. 다음, 밑으로 내려가 봐봐. 6번. 오늘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공부는 했는데, 첫 단계 생각해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지. 그거 안 돼 있으면서 어려운 문제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잖아. 개념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뒤는 희망이 아예 없는 거야, 사실. 응?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자신이 없어. 잘 안 돼. 그러면 앞에 거 완전히 하고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 머리 써야 되는 문제를 같이 내가 풀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봐야 할 수 있어. 내가 훔치는 방법을 봐봐. 응?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훔치는 방법을 봐봐. 따라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막 무작정 가서 훔치다가 바로 경찰한테 잡혀. 틀린다고, 문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6번 보자고.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뉴런이 연결된 것은 이렇게 보면 바로 따다닥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중간에 핵이 튀어나와서 이게 감각신경이야. 에? 끝이야, 이게.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고 마리집이 있으면 이 마리집이 있는 게 뭐니? 말초신경이야. 감각하고 운동이야. 그리고 짧고 마리집이 없는 게 뭐니? 뇌에 있는 거야, 뇌에 있는 거. 중추신경이라고. 그러면 신호는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 항상 이쪽으로 갈 것 같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지? 그지? 아니지? 그지? 감각에서 중추로 갔다가 명령에서 운동신경으로 가는 거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보면 가는 원심성 뉴런이 뭔데? 원심력이라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그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뭐? 운동신경의 신호가 밖으로 가잖아, 그지? 감각신경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 중추로 들어오잖아, 그지? 그래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헷갈리면 안 되지, 이거. 가는 원심성이 맞죠? 운동신경이니까. 그 다음, 흥분은 다 나가니까 틀렸죠? 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맞죠? 흥분 전도 시 도약 전도는 일어나지 않죠. 도약 전도가 뭔데? 마리집이 있어서 통통통통 튀어서 이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지금 마리집 없잖아, 중추신경에는. 도약 전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이해되지? 그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 6번. 9번 뭐야? 9번. 7번, 8번 이런 건 그 개념이니까 해설 보고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제 앞에 개념 한번 정리해야 되고. 자, 9번도 사실 개념인데 틀린 학생들 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나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 자, 이렇게 그림 딱 보면 어느 쪽이 시냅스 전 뉴런이야? 위쪽이지, 그지? 조심해야 되는 문제에서 위쪽이 전 뉴런일 수도 있어. 그림에서는. 알겠지? 왜 내가 위쪽이라고 생각한 거야? 시냅스 소포가 있잖아. 그지? 시냅스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시냅스 전이고, 여기서 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도기 말단의 세포막하고 융합하면 안쪽 내용물이 오르르 쏟아져 나오지? 그지? 그래서 신경신호가 어떻게 전달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기억이 시냅스 소포, 니언은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 NT,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지? 그 다음, 옳은 설명. 흥분이 가의 축삭도기 말단에 도달하면 기억이 세포만큼 융합하고, 맞지? 이제, 맞지? 니은, 흥분이 가에서 나로 전달되는 거, 맞지? 그 다음, A는, A 어디였냐? 요거. A, 들어오는 어떤 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나트륨 이온 중 하나다. 뭐가 들어와?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에 잡히는 거야, 여기에. 수용체에 잡히는 거지.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지? 신경 전달 물질 잡히면 뭐가 된다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싹 들어온다고.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많다고. 안쪽보다. 이렇게 쑥 들어온다고. 됐지? 그래서 A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한다. 에잉? A는 나트륨인데 결합해? 아니지. 그냥 들어오는 역할이지. 결합하는 건 누구?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거지. 맞지?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뭐니? 신경 전달 물질하고 결합하는 어떤 단백질이야. 안테나. 어디 있다고? 여기, 이 단백질. 이게 뭔데? 나트륨 통로거든, 이렇게. 막이 있으면 나트륨 통로인데 여기 뿅! 이렇게 수용체가 붙어 있는 거야. 원래 막혀 있어. 근데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열리면 자연스럽게 나트륨이 밖에 많으니까 안으로 쑥 들어온다고. 알겠니?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건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자, 밑으로 가서 10번. 부터가 전도 문제지. 전도 문제 중에는 좀 기본 문제 같은데. 자,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두 개의 뉴런이고, 나는 특정 부위 역지 자극을 주었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 겁니다. 지점 D2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 D2. D2 여기 있네. 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야. 이런 문제 하나는 나올까? 하나는. 내신 시험 기준 하나는 나온다. 뭐? 마리집 중간에 이렇게 좌표를 딱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니? 이 중간 지점에는 전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왜? 마리집이 다 감싸고 있어서 나트륨 들어오지도 칼륨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쭉 유지되는 거. D2는 뭐야? 랑비의 결절이지. 노출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활동 전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됐니? 기억 볼게. T1일 때, 이 시간이야. T1일 때 D2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세포 안으로 확산돼서 맞지? 뭐야? T1일 때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가는 거 탈분극이라고 한다고 했고, 내려온 거 재분극, 이 점을 과분극, 다시 분극 상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지, 그지? 근데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간다고? 왜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고?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확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야, 안쪽이.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고 했어. 왜 내려온다고? 왜 마이너스 된다고? 조금 있다가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은 안쪽이 많은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이 나가. 칼륨도 플러스 이온이잖아. 플러스 이온이 밖에 많아지고 안이 적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지. 안쪽이 그러니까 플러스 적어지니까 마이너스화 되는 거지. 됐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린다라고 생각되면 공부 다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돼. 자, T2일 때 D3에서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 T2일 때 D3에서 활동 전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알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그지? 봐봐. 자극을 여기 줬네. 그리고 이쪽이 말단이네. 일로 가는 거는 머리에서 말단으로 가는 거네. 돼? 안 되지, 아예. 전달은 말단에서 신경세포체로 가는 거야. 왜? 말단에만 뭐가 있는데 시냅소포가 말단에 있거든. 거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갈 수 있는 거야. 이쪽은 신경전달 물질이 없어서 일로 신호를 줄 수도 없어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게 확정되네. 일로 못 가니까. T2 이후 D1에서 활동 전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D1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게 맞지요. 그지? 왜? 감싸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언제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렇게. 이것도 개념 문제였어.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따져봐. 진짜로. 물어봐. 자, 그 다음에 11번이 인데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거 마지막에 하든지 말든지 할게. 그 다음에 아니 좀 개념 문제부터 먼저 해야지. 12번은 아까 봐봐봐. 12번은 가 그래프가 뭔지 알겠지, 이제. 이거. 아까 나왔었잖아, 그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게 뭐다? 노출된 부분. 랑비의 결절이고, 점점점은 어떤 구간? 마리집이 감싼 구간이라서 그건 신경 쓰면 안 돼, 우리가. 그지? 그거 가지고 막전이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14번으로 갈게, 14번. 이제 풀어야지. 계산해야지, 14번부터는. 그지? 13번은 상대적으로 더 기본 문제라서 일단 넘어갈게. 이런 거 문제 같이 풀어보고 13번이 스스로 해결되는지 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야. 민마리 신경 A와 B가 있다. 됐지? 지점 Q1과 Q2의 위치 여기 있고 4, 2 여기 적으라고 했지. 맞지? 속도, 그지? 밑줄을 안 적어도 되지, 그지? 이게 숫자 적을 건데, 맞지? 끝이야, 이게. 자극은 여기 줬네, 화살표.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걸 봐야지. 기억부터 볼게. 뭐, 딴 거 할 게 없어, 지금. T1이 3초. 측정 시간이 3초 얘기하는 거야지. 3초일 때 A의 Q1 지점. 3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1초, 2초. 인정? 인정? 속도가 4니까
1초에 4만큼 간다고, 신호가. 4cm니까 1초 만에 가고 8cm니까 2초 만에 간다고. 됐지? 얘는 속도가 2니까 2초 4초. 맞지? 속도가 2니까 2초 만에 4 간다고. 4초 만에 8 가. 됐지? 자, T1이 3초. 측정 시간이 3초. 측정 시간 뭐라고? 전도 시간과 변화 시간은 합이야. 그지? 그러니까 3초라면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 돼야지. 두 개 합해서 3이 되지. 그지? 이거 이해돼?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아예. 자극 줬어. 오고, 변하고, 3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측정 시간은 오는 시간, 변하는 시간을 합해야지 측정 시간이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Q1 지점은 여기 있고요. 지금 2초 변했으니까 2초 변했으면 대강 어떻게 돼? 내려오고 있는 구간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재분구 과정이 있다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됐니? 그 다음 3초일 때 A, Q2 지점 여기인데 B, Q1 지점 여기 있지? 그지? 봐. 3초라면 얘도 뭐니? 2니까 이게 1이 돼야 돼. 얘는 어떻게 돼? 4니까 뭐니? 아직 도착 안 한 거야. 측정시간 3초면. 아니, 이까지 오는데 4초가 걸리는데 자극 주고 3초밖에 안 됐으면 여기 중간에 오고 있는 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2시간 반 걸리는데 서울 출발해서 1시간 반 달렸으면 부산 왔니? 못 왔잖아. 그냥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도달 안 했으니 그때 전위가 마이너스 70이야. 그냥 휴지전이. 맞지? 그 상태고. 막전이 같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가르쳤어. 기술적인 설명할 때 가르쳤어. 어떻게? 속도가 1대2지. 그러면 거리가 1대2가 되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속도 이게 2배니까 같은 시간에 2배 간다고. 근데 보니까 이건 2cm, 4cm고 이건 8cm잖아. 그럼 시간이 같지. 내가 계산했잖아. 2초. 맞잖아. 전도 시간 같지. 그러니까 변화 시간도 같지, 그지? 변화 시간도 같으면 전위가 같지, 아예.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전이 같다 하면 맞는 거지.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T1이 4초일 때 B, Q2 지점에서의 막전위는 4초 해봤자 이건 4 더하기 0이지, 그지? 그지? 이 지점 4 더하기 0. 0이라고 하는 건 아직 변하진 않았다. 이제 변하기 시작할 건데, 아직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맞죠? 맞지? 그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자, 15번, 16번 두 문제 다 해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보자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할 거야. 이거. 틀린 것도 있고 하면 봐라. 자, 15번. 어떤 유런의 지점 D1, D2, 뭐 그런 게 있겠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줬고, 시간이 3개의 조건이 있고, T1, T3. D1과 D2 서로 다른 위치가 있고, 막전위를 이렇게 보여줬고, D1과 D2 활동전이 발생했을 때 막전위 변화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줬어. 그지? 잘 봐. 이것도 이제 우리 배운 건데 여기에 내가 한번 표기를 해볼게. 제일 중요한 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80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플러스 30이라고. 얘들은 뭐지? 변화하고 있는 중이긴 하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건지 탈분거인지 재분기인지 뭐 알 수도 없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5면 올라가는 마이너스 55가 있고 내려오는 마이너스 55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알 수 없지? 이 두 가지 가지고 많은 걸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봐봐. 서로 다른 위치인데 얘는 마이너스 80이고 얘는 플러스 25야.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고 플러스 20은 대강 요 정도 있겠지, 그지? 그지? 누가 더 많이 변했어? 마이너스 80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변했지? 더 많은 시간 동안 변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다? 더 적은 시간 전도됐다는 거야. 전도 시간이 더 짧다라고 하는 거야. 왜? 총 시간이 같은데, 변한 시간이 7일 때하고 5일 때를 보면 얘는 3이고 이거는 5일 거 아니야, 그지? 변한 시간이 길면 전도 시간이 짧다고. 측정 시간은 전도 더하기 변화. 됐니? 그거 아주 기초적인 거, 이거부터 얘기했었어. 그래서 중간 결론이 뭐냐면,
둘 다 변하고 있는데 얘 마이너스 80이지, 그지? 그럼 얘가 이쪽 지점이 먼저 도착했어야지 더 많이 변했을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더 먼 거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됐니?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 왜? 얘는 플러스 30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55가 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근데 얘가 먼저 도착해야 될 거 아니야. 더 가까운 지점이잖아. 근데 플러스 30은 요만큼 변했지? 변한 시간이. 그러면 얘는 그 변한 시간이 그거보다 짧아야 되지. 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짧은 마이너스 55 올라가는, 내가 화살표도 한다고 했지, 그지? 탈분국 되고 있는 마이너스 55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요? 그 다음에 T1이 문제네. T1은 이건 0이야. 지금 문제 조건에 T1, 2, 3에 그 대소 비교가 있나? 시간이 짧으면 큰 거예요. 잠깐만. 시간이 길면 큰 거예요. 짧으면 큰 거예요. 자, T1 가지고 뭔가 풀기가 좀 되게 불편하다. 어쨌든 T1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봐봐. 얘가 0이면 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마이너스 38이야. 마이너스 38, 요 정도 있겠지. 이 둘 중에 하나야. 그지?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돼. 왜? 변화 시간이 짧아야 되지. 변화 시간이 왜 짧아야 돼? 내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 뭐니까? 전도 시간이 길었을 거니까 변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야지. 총 시간을 같잖아, 그지? 총 시간은 T1으로 같잖아. 오케이? 얘하고 얘 비교할 때. 맞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이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마이너스 30번.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왜? 얘하고 얘 봐봐. 봐봐. 마이너스 50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8은 여기 있어. 플러스 20은 이 정도 있겠지, 그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8, 플러스 25.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가 그 변환 시간이 제일 짧지? 그지? 그럼 총 시간이 제일 짧다는 거야, 측정 시간이. 왜? 전도 시간은 어떻게든 D2에 대한 전도 시간은 안 변할 거 아니야. 자극 준 지점 똑같고 받는 지점 똑같으면 이 거리 똑같고 하면 속도 똑같고 하면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안 변했어. 그지? 뭐가 변한 거야? 변한 시간이 다른 거야, 그지? 근데 변한 시간 이게 제일 짧고 이게 제일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길어. 이게 제일 짧아. 그러면 어떻게 돼? T2, T1, T3 이 순서지. 시간 길이가, 크기가. T2가 제일 짧다고. 놓쳤니? 다시 그래프에 변화되는 그래프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니? 변화 시간이 제일 짧고 그 다음이 더 길고 그 다음이 더 길지. 그지? 변화 시간이 길다고 하는 거는 측정 시간이 길다는 뜻이야. 안 그러니? 전도 시간은 상수잖아. 한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상수잖아. 그지? 됐니? 그래서 이게 뭔데? 마이너스 55, T2. 제일 짧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뭔데? 마이너스 38, T1.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뭔데? 플러스 25, T3. 맞잖아? 이 순서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문제에서. 됐죠? 오케이?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기 선택지를 다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자극 준 지점. 자극 준 지점이 D1, D2 중에 한 군데래. 그럼 당연히 어디야? D1이야. 왜? 더 많이 변했잖아.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더 많이 변했단 말이야. 자극을 두 중에 한 군데 줬는데 봐봐. 여기 자극 주면 얘는 바로 변하지. 근데 얘는 뭐야? 전도된 다음에 변하지, 그지? 이게 얘는 덜 변하는 거야. 얘는 더 변하는 거고. 맞지? 간단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D1에 자극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지, 그지? T2가 더 짧아. 맞지? 틀렸네 또. T2일 때 D2는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T2일 때 D2는 마이너스 50 올라가고 있는, 아까 말했지, 그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했지, 그지? 맞지? 탈분국이야. 올라가는 게.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 자, 아까 네 질문은 뭐였어? 해결됐니? 시간이 1초가 큰 건지 2초가 큰 건지 몰라서.
시간의 1초이죠. 되게 철학적인데. 긴 건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2초가 길지. 그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긴게 큰 거예요. 그치?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가는 서로 다른 신경 A, B, P1, P2, P3, P4 활동들이 발생, 변화, 점선은 하나, 둘, 여기도 점선이 있다라는 게 힌트일 수 있습니다. 이 한 마디 다 돌아와서 많이 70 되는 걸 뭔가 정보를 줬을 수 있어, 이 문제에서. 됐니?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정훈이가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가면서 내가 지금 왜 가고 있지? 이런 일은 없어. 맞지? 당연한 거야. 자, 그런 거 그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 풀이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흥분 전도 속도는 A가 B 2배래. 이게 A가 요게 하나의 신경, 요게 하나의 신경이니까 A가 B 2배래. 이거는 일단 체크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P2의 역치 이상 자극을 주고 경련의 시간 4초. 일때 P1의 P2, P1 째려봐. 하나의 축사기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야. 하나의 축사기는 전도되고 변화했잖아, 그지? 전달은 없잖아, 그지? 여기서 계산이 될 거야, 뭔가가. 뭐냐? 4초일 때 P1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거든. 마이너스 80일인 게 3초, 변화 시간 3초지, 그지? 전체가 4초지?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니? P2에 지금 자극 줬어요, 맞지? 응? 그리고 P1까지 올 때, 지금 마이너스 80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아까 무슨 말이라고 마이너스 80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변화 시간이 3초라는 거야, 맞지? 3초일 때 마이너스 80, 맞지? 응? 그러면 합이 4초가 돼야 되니까 전도되는데 1초지.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야? 2지. P2와 P1 거리가 2지. 그러니까 1초 만에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A 속도는 2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A가 2배라고 했지. B 속도는 1입니다. 이해돼? 넘어갈게. B번. P3에 역치 이상 이제 6초다. 6초. P3 6초에 P4의 막전이, 이제 속도를 아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P3 자극을 줬고, 그러면 속도가 1인 축사에서 4cm면 이동하는데 4초 걸린다는 거 인정하지? 그러면 6초면 4 더하기 2가 6초잖아, 그지? 맞지? 그럼 변화 시간이 2초니까 2초 점선 있잖아. 맞지? 2초일 때 플러스 30이네, 요번에는 이 그래프는.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기억이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괜찮아? 이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풀게 만들어야 돼. 그럼 괜찮아. 내 고민이 뭐냐면 압도적으로 어려운 거 갑자기 때려보면 진짜 힘들어. 못해. 극복을 못해. 그래서 좀 쉬운 거부터 그나마 생각하는 숫자가 적든지 짧든지 한 거부터 극복해 나가야지. 조금 더 복잡하고 더 많이 판단해야 되는 걸 풀 거 아니야. 그지? 심지어 내신에서는 압도적으로 어려운 거는 안 나온 거나 다 틀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좀 쉬운 거부터 이 자료에 있는 쉬운 전도 문제 5, 6, 7 문제부터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어가고. 내가 수업했던 그 스킬 내용하고 연결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야 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다만 딱 하나, 지금 공부하고 다음번 수업까지 별 노력 없이 올 거면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거 해봤어, 많이. 안 되더라고. 스트레스만 받고. 학생 입장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안 돼.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2, 3번 신경 써서 내가 뭘 하고 있다, 뭘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내가 극복해야 될 거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 돼. 충분히 돼. 오케이? 자, 이거 1, 2, 3, 4, 5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갈게요. 충분히 이 정도 정보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7번 해보자. 점수는 엄청 많네.
봅시다. 민마리 신경이 있고 P1, 2, 3, 4 확인했고 막전이 변화 P2의 자극 P3 자극 두 개 있네. 경과된 시간이 몇 초일 때 체크. A라는 시간일 때 막전이 P1과 3. 자, 여기 자극 줬을 때 P1과 3는 둘 다 0이었다. 됐나요? 그렇고 P3에 자극 주고 5초일 때 P4의 막전이는 플러스 30이었어. 이게 더 중요하지. 왜? 뭐가 없어? 전달 과정이 없으면 전도만 됐잖아. 그지? 전달 없지, 그지? 그러면 이게 플러스 30이라고 하면 그래프 어떻게 됐습니까? 몇 초입니까? 이것도 2초네. 2초네. 그지? 그럼 이게 그 변화하는데 2초 걸렸다는 거고 시간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5초라고. 그러면 이까지 오는데 3초 걸렸다는 거야. 전도 시간이 3 더하기 5. 됐나요? 그러니까 얘 속도 얼마? 2지. 맞지? 3초 만에 6cm로 왔잖아. 이해돼? 그지? 3초 만에 6cm 2. 이게 안 되면 거속시가 안 되면 초등학교 5학년은 너 앞으로 가면 돼 다시. 총 시간이 5초잖아. 그렇게 해. 나는 이거 할게. 앞에 게 전도, 뒤에 게 변화. 이게 흔들리면 안 돼. 됐지? 이 방법보다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해, 그냥.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기억과 니은 속도 동일? 그러면 이것도 2초네. 속도가. 맞지? 그러면, 거리는 이건 10cm였지. 그러면 자극을 주고 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5초야. 맞지? 맞지? 5초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봐야 돼. 지금 0이잖아. 그 처음에 조건이 0이 되는 게 1.5초, 2.5초 중에 하나네. 맞지? 그래프에 보면 1.5초 또는 2.5초 중에 하나다.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나? 잠깐만 좀, 막전이가 0이 되는 거를, 그 근거로 뭔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0은 0인데 올라가는 0인지 내려가는 0인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여. 야, 그러니까 A초라고 하는 게 몇 초인지 알 수가 없잖아. A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나와 있나? 뭘 가지고 하는 거지? 혹시 눈치챈 거 있어? 얘기해 볼래? 나는 지금 아직 눈치 못 챘어. 얘기해봐. P1, P2랑 P3까지 거리가 10cm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못 봤어. 오케이, 고마워. 내가 이거를 쉽게 그냥 놓치고 갔는데 10cm라고 하는 게 이게 10cm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10cm라는 뜻이야. P2부터 P3까지 거리야. 그지? P1, 2가 아니고 2, 3 거리지, 그지? 이걸 놓쳤어. 됐니? 왜 이 얘기를 했겠니? 봐봐. 속도가 2라는 건 이미 아까 앞에서 계산을 해냈잖아, 그지? 맞지? 근데 얘가 둘 다 시간이 0이라고 했고, 이 거리가 10cm라고 하는 걸 알면, 이쪽도 둘 다 10cm잖아. 맞지? 이게 더 짧게 보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게 10cm씩이야. 그지? 근데 이쪽은 전달이 있고, 여기 없지. 그지?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해? 원래는. 누가 먼저 도착해? 전달할 때는 시간 지연, 렉이 있다고 했지, 그지? 맞지? 쭉 전도되는 게 기차길에서 그냥 쭉 가는 게 기차역에 한번 서는 것보다는 빨라. 무조건. 그러니까 거리는 똑같은 10cm인데 얘가 먼저 도착했을 거야. 됐니? 전도 속도는 똑같잖아. 이쪽이든 저쪽이든. 맞지? 근데 이렇게 된 거 봐봐. 이렇게 가다가 얘는 계속 가고 얘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먼저 도착했을 거야. 근데 둘 다 0이라는 게 무슨 논리야? 둘 다 0이라는 게 무슨 논리겠니? 그러면
이 0하고 이 0이 이 그래프에서 뭐니? 얘는 먼저 도착했으니까 얘보다 얘가 변화 시간이 더 길어야 된다는 뜻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0이 내려가는 0이고 이 0은 올라가는 0. 서로 다른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로 다른 0인 거야. 이게 핵심이야. 지금 딱 요 문제에서 이거 하나 딱 끄집어내야 돼. 이거 하나 갖고 가야 돼 오늘. 알겠니? 이게 어떤 다른 문제에 섞일 거야. 이런 판단이. 아시겠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재분극이지. 내려간 0이라고 했지. 니은. 2지. 틀렸지? 3이면 안 되지. 디귿. P1에 자극을 준 뒤 경관 시간 12초일 때 P4. 자, 원포. 됐지?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게 7.5초였지, A가. 맞지? 7.5초 맞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0일 때 1.5초 변한 거고, 얘는 2.5초 변한 거야. 그지? 그래서 5 더하기 2.5는 7.5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뭐냐 하면 이게 6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전 달까지 포함해서 이까지 가는데 6초 걸린다는 뜻이야. 이 전도되는데 여기까지 5초 걸리는 거야. 그지? 5초, 6초 걸렸지. 그지? 그리고 물어보는 게 P4지. 그지? P4. 그러면 5초, 6초, 11초에 여기 또 3초 걸리지. 11, 3, 14초 걸려.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12초라고 하면 뭐니? 12초는 아직 도달도 못한 거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4초 걸리는데 아직 도달 못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그지? 자극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나요? 18번 넘어갈게요. 자, 민말이지 신경 있고 기억, 니은, 자극 준 지점 보입니다.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체크. 5초 5초일 때 P1과 3 마이너스 80 된다. 이거 아까 이거하고 그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여기서 1로는 전도만 되지. 여기서 1로는 전달도 해야 되지. 그지? 마이너스 80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80인 거는 변화 시간이 3초야. 3 적고 P4에서는 플러스 30이야. 변화 시간 2초야. 2 적고. 됐지? 전체 시간이 5초니까 전도 시간, 이동한 시간은 2초, 3초 인정. 합해서 5초가 돼야 되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8cm를 2초 만에 왔으니까 속도가 4. 여기 적어 놓을게. 여기에서는 봐봐. 이거하고 이 사이에 1cm 만에 5초를 간 거야. 왜? 여기까지는 2초 걸렸고, 여기까지 3초 걸렸으니까, 걸린 시간 차이가 1초잖아. 그지? 1초 차이 5cm를 왔으니까, 얘는 속도 5. 됐니? 속도를 구했지. 이제,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거의 다 풀어냈다고 봐야 돼. 이 정도면. 기억 볼게. 흥분 전도 속도 4. 띵동. P2에서 3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초죠. 2초. 여기 있네. 맞지? 이게 이동하는데 이거는 변하는데 맞지? 2초지. 이 자극 주고 2초입니다. 오케이? P2에서 P3 놓쳤니? P2 여기 있고 P3 여기 있어. 여기 2초라고. 2초.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2초. 됐지? 그 다음 P3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P3 여기 있네. 경과된 시간 5초일 때 P1 여기 있지? 가 안 가? 못 간다고. 신경세포 최고. 이쪽이 축삭도기 말단이잖아. 일로 간다 안 간다? 전달 안 된다고. 얼마나 쉽냐? 계속 나오잖아. 그지? 이거 막 시간 계산하고 있으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시간 계산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거야. 시험 시간만. 뭔 말인지 알지? 못 간다고. 못 가면 전이 뭔데? 원래 그대로 할 거 아니야. 못 가면. 그게 원래 그대로 뭔데? 마이너스 70이겠지. 원래 그대로 전이가 마이너스 70이라고 배웠잖아. 안 그래? 그렇게 되면 되지. P1에서의 막전이 P4에서 막전이 이 보면 5초면 얘는 뭐야? 1초 만에 가잖아. 1초 만에 가잖아. P3에 자극 주고 맞지?
자극 주고 5초면 6부터 이거 1초만 가거든. 그러면 변한 시간이 4초지. 4초 변하면 마이너스 70이야. 그지? 완전히 다 돌아온 거야. 그러면 막전이 갔다가 맞지. 얘는 안 와서 마이너스 70, 얘는 오고 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70이야. 맞지? 어쨌든 같아. 오케이? 디귿은 맞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 자, 19번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민마리 집이 있고 1부터 3까지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 변화, 점수는 엄청 많고, 표현 D1의 역치 이상 자극, 화살표 있고요. 경과된 시간이 1부터 4까지 시간이 네 종류가 있나봐. 있네. 1, 2, 3, 4. 이제 지점은 D1, 2, 3가 기니 D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거죠. 1, 2, 3, 4는 2, 3, 4, 5초.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됐죠? 아주 복합적이지, 그지? 이거를 풀어내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자, 이 1, 2, 3, 4는 시간입니다. 기니 D는 위치야. 헷갈리면 망해. 됐지?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 이거야. 0과 마이너스 80이 있잖아. 그지? 0과 마이너스 80이 있으면, 같은 시간에 측정했을 때 0이고 마이너스 80이라는 뜻이야. 그지? 누가 먼저 도착한 거야? 오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전도 문제에서 얘기했지. 마이너스 80이지? 왜? 마이너스 80 전이 변화가 더 길잖아. 0은 짧잖아. 변화가 길다는 거는 변시가 길다는 건 전시가 짧은 거 아니야. 같은 시간이라며. 같은 시간이라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가까운 지점이라고.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라고. 됐죠?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유념해 보여야 될 게 있는데 속도는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고요. 자, 속도 안 나왔어. 이거 봐봐. 마이너스 80은 3초일 때인데 0은 뭐냐면 0은 2.5초나 1.5초일 때야. 맞지? 두 개지?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의 확신해. 봐봐. 거리가 3cm씩 차이 나는데 0.5초 변화 시간이 0.5초라면 속도가 6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3cm 구간을 0.5초 만에 가면 속도가 6이지. 그런 문제 본 적 없어. 그런 문제 본 적 없어. 그러니까 강하게 의심하건대 이 0은 올라가는 0 1.5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기억과 니은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접한 3cm 구간의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 속도는 2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속도가 2고 거리가 3이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 차이잖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5초 차이면 변한 시간도 1.5초 차이잖아.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중간에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반복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야. 덜 헷갈리려고. 덜 헷갈리려고. 알겠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거 하나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자. 플러스 30인 거는 2초지. 그지? 그지? 2초고, 3과 4에서 니은과 디귿이 플러스 30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그냥? 마이너스 80은 여기가 3초야. 여기 2초고, 여긴 2초야. 그지? 요거는 이제 좀
차근히 이제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다 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 아까 말했던 게 니은이 더 가깝다고 했지, 기억보다. 그지? 니은이 다 가깝다고 했고. 봐봐봐. 요거 한번 해볼게. 우리 배웠던 거 일단. 니은 보면 이거하고 이거 둘 다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숫자들인데, 변환 시간이 3초, 2초인 거 보니까 전도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전도 시간은 안 변해요. 지점,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전도 시간은 달라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같은 값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는 위치야. 이건 시간이야. 이 측정 시간이라고. 어떤 지점이 자극적고 어떤 위치를 하자. 그럼 뭐 3초 만에 관찰하고 5초 만에 관찰할 때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달라져? 같잖아. 그지?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됐지? 한마디로 얘하고 얘는 뭐다? 1초 차이. 이 2, 3, 4, 5 중에 1초 차이의 두 개 구간이라는 뜻이야. 됐나요? 그러면 봐봐. 이 마이너스 70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마이너스 70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2, 3, 4, 5초로 돼 있고 2초, 3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이 0초 이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가 돼야 돼? 4나 5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변한 게 4나 5초가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물음표일까? 이거는 그냥 내 경험인데 이게 물음표에 있는 이거 왠지 마이너스 70인 것 같아. 마이너스 70 두 개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마이너스 70들은 어떻게 되니? 아예 그 지나간 시간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너무 문제가 시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딱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보긴 해야 되는데, 응? 가정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정을 해야 됩니다. 됐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70 때문에도 이거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내 마음대로 가정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2초고 얘 3초라고 하자. 응? 그러면 얘가 자극준 지점이 돼야 돼. 왜? 변환 시간이 똑같잖아. 맞지?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 가정이 이게 D1이야. 됐지? D1이고 얘가 D2, D3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비교할 때 이게 2초라고 하자. 2초라고 할 때 이건 물음표고 3초 할 때 이건 0이라고 했고, 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구성이 되냐면 얘는 D3가 되고 얘가 D2가 됐을 때 D3, D2가 되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니? 2초 만에 도달을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지? 도달 못하면 마이너스 70 또는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70인데 2초인 가정에서 넘어갈 수가 없잖아. 다 넘어가려면 변화 시간이 4초가 돼야 되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건 도달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D2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니? D1, D2 거리가 3cm고 이게 0이면 이게 1.5라고 했을 때 1.5, 1.5 지금 내가 가정한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다른 게 맞아야 돼. 다른 것까지 확인하면 돼. 이제 다 들어맞으면 이거는 하나의 진실이야. 진실 사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1.5다. 이게 지금 3초고 D1, D2 이거라고 하면 1.5초 만에 3을 왔다면 속도가 2라는 거 아까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지? 속도가 2라고 하고 풀어내보면 마이너스 74는 진짜 너무 오바고 자, 속도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뭐야? 지금 보면
이게 3초 걸리지, 그지?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초 걸리잖아. 그지? 2배면 3초 걸리겠지, 그지? 맞지? 응? 3초가 걸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점선 하나밖에 없으면 이쪽은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1초야. 그러면 이게 3초, 1초면 되고, 이건 4야. 그러면 이게 오면 돼. 끝나. 왜? 이게 3이라며. 그럼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시간하고 상관없다고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똑같다고. 이건 0, 0, 0, 0, 1.5, 1.5, 1.5, 1.5야. 됐니? 그럼 이게 3.5야. 3.5가 뭐게? 3.5는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74. 여기야.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좀 복잡한 문제지, 그래서. 일단 됐나요? 이렇게 갑니다. 지금 보면, 다시 말하지만, 이건 위치고, 이건 시간인데, 응?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어떤 시간이라도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똑같고, 맞지? 이 측정 시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변화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맞지? 그거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80과 0. 이거에서 뭐? 둘 다 변하는데 더 많이 변했다. 더 많이 변했다. 변한 시간이 더 길다. 이 뜻이야. 변한 시간이 더 길면 더 가까운 데다. 왜? 왜 더 가까워? 전도 시간이 짧아야지 변한 시간이 길지. 합쳐서 같은 시간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거 잘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좀 약간 다른 거 비교할 게 되게 불편하게 있어서 되게 불편하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네. 마이너스 74는 이쪽 구간에만 있을 수 있어. 맞지? 이쪽 구간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74도 마이너스 80하고 거의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많이 변했다고. 됐니? 그걸 빨리 찾았어야 돼, 멍청이. 나. 다시 말할게. 이거 두 개 비교하니까 이게 먼저 도착했다고. 됐니? 이거 두 개 비교하니까 이게 먼저 도착했다고. 됐니? 그러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인 게 확정됐어, 처음부터. 나는 확정을 안 하고 가정했어, 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마이너스 70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80 왔다가 마이너스 70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사이는 요 과분극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쪽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과분극 마이너스 80하고 같은 자격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74 같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뭐야? 같은 시간인데 변한 시간이 얘가 더 길지? 변한 시간이 길다는 거는 더 가까운 데라서 전도 시간이 더 짧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위치가 D1, 2, 3 제일 가까운데 자극준 지점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걸 먼저 계산했으면 이건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20번. 아까 앞에 11번이니까 쭉 긴 거 좀 어렵게 보이거든. 그 형태 포맷이 좀 어려운 포맷인데 다 이해가 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자, 20번은 전도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신호가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문제 같아요. 민마리 신경 A부터 D가 있습니다. 근데 A, B, C, D가 뭔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A, B, C, D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 되게 생소할 수 있어. 봐봐. 4개 중에 한 유를 자극하면 A부터 D에서 모두 활동전이 발생한다. 자, 볼까? 이 뉴런입니다. 이 뉴런 자극하면 이쪽으로 가지. 말단이니까. 말단 가지, 그지? 이 뉴런을 자극하면 모두 활동전이 발생한다. A를 자극하면 2개의 뉴런에만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봐. 이거 자극하면, 이렇게 할까? 숫자 얘기할게. 이거 자극하면 4개 발생합니다. 하나, 둘, 셋, 4개 발생해. 이거 자극하면 이것만 발생합니다. 1개. 이거 자극하면 하나, 둘, 2개만 발생합니다. 이거 자극하면 1개만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대로는 못 가니까. 여러 번 말했지, 그지? 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A가 뭡니까? A는 여기입니다. 맞죠? 2개 발생하는 거. 됐나요? C를 자극하면 2개 이상의 뉴런. 자, 2개 이상이
4밖에 없지. 이게 C입니다. 그러면. 그지? 나머지는 이 끄트머리.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D를 자극하면 끄트머리 있지. 끄트머리. 그지? D를 자극하면 B로 여기 D가 여기든 B가 반대쪽이잖아. 그지? AC는 여기 있고. 그지? 이거 자극해도 일로 못 가고 이거 자극해도 일로 못 갑니다.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이해하고 있니 이거? 괜찮아? 자극했을 때 A에서 활동전이 발생시키는 뉴런은 두 개지, 그지? 자극했을 때 A에서 활동전이 발생시킬 수 있는 뉴런은 두 개입니다. 그죠? C에서 A의 막 전이를 상승시키는 데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맞지? C에서 분비돼서 A로 가야지. 맞지? 오케이? D 것은 맞게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일단은 내가 목표를 한 문제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전도 문제에 적응을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에서 이 이상의 난이도로 아직은 가지 마. 뭐 학교 시험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려운 거 해야 된다면 따로 내가 자료 줄게. 근데 이 이상 갈 필요가 없어. 합리적으로 좀 움직이자고. 오케이? 수업 안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갖고 근육 그 앞부분만 조금 개념 설명할게요. 근육 기본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 자, 근육은 일단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사람 몸에 있는 근육 얘기하는 거야. 종류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일단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얘기해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뭐 움직이게? 뼈 움직이는 거야. 뼈를 움직이는 게 무슨 뜻이게? 사람의 형태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골격근은 그거 하는 거고, 뼈와 뼈를 연결한다. 신체 운동하는 거. 그 다음, 골격근 세포는 길어. 신경세포처럼. 이 긴 게 원래 긴 게 아니야. 근육세포는 이렇게 생겼거든. 뾰 세포 하나, 핵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기냐 하면,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이런 세포들이 서로 세포 융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쭉 길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포는 핵이 여러 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골격근의 세포는 길고 핵이 여러 개 있는 다핵세포야. 수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하고, 왜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하겠니? 봐봐. 심장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나 죽고 싶다고 심장 멈출 수 있어? 없지, 그지? 내가 소화 열심히 하고 싶다고 체했을 때 소화할 수 있어? 안 되지, 그지? 소화 근육 못 움직이지? 그런 거 불수의근이야. 한마디로 내장근, 내장을 구성하는 근육들은 뼈에 안 붙어 있거든. 그런 근육들은 내 의지 또는 내가 심지어 자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거든. 오케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이 근육은 어떤 신호를 받냐면 자율신경계의 신호를 받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됐지? 그런 걸 불수의근이라 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불수의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이 이제 내장근,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내장근이라고 하는 거고, 내장근 세포는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 한 요 정도 길인데 빨짝빨짝 이렇게 수축 이완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단핵 세포이며 내장 운동을 관장한다. 그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심장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심장근은 심장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스프드 1, 2라고 적혀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이스프가 여러 개 핵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심장근은 보통 뭐 많아봤자 두세 개 뭐 이 정도로 보면 돼. 됐죠? 뭐가? 핵이. 오케이? 다이세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봐. 내장근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내장근은 뭐야? 강한 힘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근데 지구력은 있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강한 힘은 안 줘도 지구력은 높다. 근데 골격근은 뭐니? 지구력보다는 어디에 몰빵한 거야? 강한 힘에 몰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심장근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둘의 장점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돼. 강하게도 수축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평생 수축해야 되잖아. 그지?
지구력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무늬 모양으로는 가로 무늬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세포가 좀 길쭉길쭉하면 이렇게 약간 선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가로 무늬근이라고 하고, 민무늬는 무늬가 안 보인다고. 왜? 세포가 조그만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되게 특징적인 무늬가 안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장근은 민무늬근, 골격근, 심장근은 약간 가로 무늬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고, 그 다음에 의지대로 움직이는, 수의근은 골격근밖에 없고, 심장근, 내장근 다 불수의근. 의지대로는 움직일 수 없다.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로 사진에서 알아두면 되고,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념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봐봐. 골격근 있지, 그지?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골격근이 있는데, 첫 번째, 골격근은 하나의 뼈를 두고 항상 페어링 되어 있습니다. 쌍을 이룹니다. 쌍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쪽 뼈를 당기려고 수축을 하면 근육이, 반대쪽은 이완돼야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뒤로 갈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로 오고 덜렁덜렁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갈 때는 이 쌍을 이루고 있던 맞은편 근육이 수축하고 이쪽이 이완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커플링 돼 있다. 한 뼈를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는 어디?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에도 커플링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골격근 굵직한 근육 있잖아, 그지? 이거를 이제 잘라봐. 잘라보면 일단은 근육 섬유라고 하는 게, 금죽 섬유라는 게, 이렇게 막으로 감싸져 있는 다발이 있어요. 이거는 근육 이 정도 되는 되게 굵직굵직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근육 섬유 다발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에 근육 섬유가 있어요. 근육 섬유에 뭐가 보이는지 봐봐. 핵이 보여. 그 말은 무슨 뜻이니? 근육 섬유는 다른 말로 근육 세포라는 뜻이야. 핵이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육 섬유가 핵이 여러 개 있는 다 핵세포야. 됐지? 그리고 근육 섬유 안에도 반복되는 듯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오면 구조 있지? 얘를 근육 원섬유라고 해요. 얘는 세포 아니지. 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구조야. 단백질로 만들어진 구조야. 오케이? 근육 원섬유를 이제 보면 이렇게 마디가 보이는데 한 마디가 일종의 수축의 기능적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얘들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면 전체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육에서 또 머리 써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의 기준이 뭐냐면 이 근육 원섬유 마디입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됐지? 오케이? 근육 원섬유 마디. 일곱 자지, 그지? 일곱 자지 계속 말하다가 보면 이제 뭐 발음도 이상해지고 침도 튀고 안 좋다. 거품 나고.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자어로는 마디가 절이잖아. 그지? 근절이라고 합니다. 근절. 오케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설명했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커플링과 세포가 이거도 아니고 요거다. 근육 섬유가 세포라는 거. 이거 계속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계속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단원이거든. 3단원 신경계, 전도 전달, 근육, 항상성, 뭐 호르몬, 그다음에 그 방어작용, 면역. 이 내용이 사실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 문제가 나올 때 되게 지엽적으로 나와. 지엽적인 게 무슨 뜻이야? 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저거 되게 섬세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나오면 정답률이 유전만큼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정답률 유전만큼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3단원은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 두 개 하면서 어떻게? 찍고 넘어가. 그지? 그러고 맞추면 아싸! 아, 원래 맞췄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지? 틀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그지? 잘 봐. 유전 문제는 아까 뭐 그 신경전도 그렇지만은 가다가 막히면 뭐야? 그 다음이 없지. 찍을 근거도 없지, 아예. 그지? 더 어렵게 느끼는 거야. 시간도 더 많이 걸리지, 그지? 근데 정답률은 비슷하다고. 뭔 뜻인지 모르겠니? 3단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야. 3단원에서는 다 맞춰야 된다는 뜻이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맞춰야 된다고. 내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유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유전, 생명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은 매년 몇 명씩 보지, 내가.
만점을 받는 애들은 뭐냐 하면 발로 풀어도 만점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아예 지나가 버렸어. 지금 이런 문제들을 푸는 어떤 수준을 지나가 버린 애들이 있어. 걔들은 그냥 47점에서 50점 왔다 갔다만 해, 그냥. 절대 어렵다고 43점 되고 2점 되고 안 그래요, 그냥. 딱 거기 있어, 그냥. 그거 안 될 바에는 뭐 해야 되냐면, 유저는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못 푸는 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금 55분 넘어가고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기초인데 지금 연결하는 내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했지만은 근절, 이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부터 다음번 수업에 소개를 할게. 이 행동을 잘 등식화해야 돼. 등식화, 방정식화해야 돼. 방정식에는 뭐가 있지? 등호가 있고 또 뭐가 있지? 미지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에서는 안 줘. 그 식을. 수학 문제냐? 안 줘. 근데 이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내야 돼. 여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가 있니? 미지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만들어낸 등식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 등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면 3은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풀려야 되는 거라고. 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육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걸 다음 주에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 마칠게요, 생명은. 자, 숙제는 지금 따로 오늘 했던 거 아마 다 못한 것도 있을 거고, 한 거도 다시 봐야 된다고. 한두 세 번 봐야 돼.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합니다.